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잘 보셨나요? 예! 저는 기획 김재중 지배 행사 진행을 맡은 모더레이터 곽명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상기 감독님, 장현성 배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많이 해주세요. 그럼 일단 간단하게 인사 말씀부터 부탁드릴게요. 장현석 배우님부터. 안녕하세요. 배우 장현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지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물론 영화가 뭐 몇백만, 몇천만 화제가 되는 상업 영화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의미가 있는 영화를 지지해 주시는 정말 바로 이런 관객 여러분들께 얼마나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좀 감독 분야고요. 장현석 배우님이라는 지휘를 좀 빨리 했으면 이런 말들 다 배워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배워서 좀 안타깝습니다. 일요일에 이렇게 찾아와서 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배우님과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5시 10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 별명이 끈끈이셨잖아요. 오늘 GB도 좀 끈끈하게 저희가 재밌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현성 배우님이 지금 극장에서 영화를 제가 지금 처음 보신 건데 알고 있는데요. 좀 극장에서 처음 보시니까 좀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제가 이 나레이션을 할 때 처음 두 번을 했거든요. 처음 할 때는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며칠 입원을 했다가 이 약속한 날짜를 지켜야 되는데 그 날짜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무리해서 퇴원을 했다가 녹음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물론 그 뒤에 다시 한 번 더 했습니다만 좀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정말 이렇게 이 한 관에 저는 이제 조금 일찍 들어와서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도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정말 상영 시작 한 10분 전부터 계속 관객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도 내내 그 감정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께서 영화 상영하기 전까지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많이 하셔서 같은 질문이 계속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처음 받는 질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처음에 보면 하이도가 나오고 이대중 대통령이 유성이 나오죠. 그리고 커서 막연하게 나면 임금님이 되고 싶었다. 근데 옆집에 임금이 되겠다는 나오니까 화가 났다 이런 식의 저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아시겠지만 DJ께서 평소 유머하게 생각하셨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를 유머의 톤으로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좀 여기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대통령병한테는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인터뷰가 대통령이 2006년 한 인터뷰거든요. 그런 비난들을 분명히 아실 텐데 굉장히 솔직하게 어렸을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머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그 인터뷰가 단순히 자기가 어떻게 포장하려는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자기가 솔직히 느꼈던 것들을 얘기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를
그래서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믿어달라고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영화 좀 2번 봤거든요. 그리고 볼 때마다 그냥 앞에 감독님께서 이렇게 유머의 포인트를 주고 시작하는 게, 왜냐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오르는데, 그래서 톤 조절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장현석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레이션을 쭉 하다 보면 영화 시작 22분쯤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그 많은 장관들이 김대중 대통령 하나, 김대중 하나 간다고 하나 이런 식으로 풀어치는 대목이 있는데, 성대모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약간 그 톤이 이전에 하는 거랑 약간 달라요. 그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신 건 아닌데 약간 다르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내레이션 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에는 저 이제 녹음실에서 우리 감독님, 변영기 감독님하고 우리 그 조감독들, 연출분들하고 여러 명이서 이걸 어떻게 나레이션을, 저 사실 이래봬도 나레이션의 경험이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그 디렉션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가령 아주 서정적으로 충분히 시간을 가지시면서 빨리, 네, 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화 보셨지만 우리 미랑기 감독님께서 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이 몇십 배, 몇백 배의 자료 화면들을 검토하셨는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님이 원하는 그 장면 안에 꼭 들어가야만 하는 나레이션이 어떤 거죠. 그 분량이. 그래서 자칫하면 제 욕심 때문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임자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는 거. 그런 거 잘못하다가 감독님의 그 공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내레이션 그렇게 독특한 주문에 대해서. 사실 제가 각편을 많이 만들었지만 나레이션을 해본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거의 선무당이나 다름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냥 생각을 안 대려 말씀을 드린 거고, 장현석 배우님이 잘 알아서 하셨고, 거의 저는 관계의 입장에서 뭐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지 않고요. 관계의 입장에서 하시면 그걸 뭐 괜찮다, 조금 다르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번이 첫 경험이라서 조금 저도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두 번째 감독님께 질문 드릴 텐데, 영화 시작 한 8분 정도 되면 부산 정책화동 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김대중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정치인, 종교인, 예술인들을 만났다. 이러면서 갑자기 칼라로 바뀝니다. 흑백으로 쭉 가다가 칼라로 싹 바뀐 다음에 다시 또 흑백으로 쭉 나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제인 김대중에서 정치인 김대중으로 변한 하나의 변곡점의 한 지점을 칼라로 감독님께서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께서 어떤 의도로 칼라 사진을 넣었는지. 다큐멘터리는 영화랑 달라서 뭔가 제 머릿속에서 이 부분에 칼라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칼라 사진이 하필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있는데 편집자가 이렇게 그 화면을 골라서 넣어줬는데 하필 그게 칼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흑백에서 칼라로 가면 뭔가 의미가 만들어지는데 이러고 이제 했는데 생보점 할 때 그건 또 거꾸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칼라에서 흑백으로. 근데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너무 감독의 의도가 없는 사람일 것 같아서 그냥
그게 살려갖고 마침 그 다음 장면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부부이 나와서 다시 뭔가 흑백 사진으로 돌아오는 게 조금 더 의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괜한 의의를 해서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님이 아마도 8학번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92년대 아마 처음으로 대선 투표를 하셨을 거고 DJ와 함께 젊은 시절에 이제 많이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서 젊은 시절을 통과해 오셨을 텐데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정말 몰랐다. 이런 부분이 계속구나 DJ한테 일단 놀라신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크게 놀랐던 부분은 이 김대중 선생님께서 정말 잘생기셨었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중년 이후의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게 이 영화의 남주의 비주얼이 저 정도라면 이거 무조건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물론 지금 뭐 계속 좀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만 대화와 타협과 토론으로 정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신념이 있는 분이었다.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대사가 중간에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뭉클한 뭔가 이 설명하기 힘든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기신 분이 그런 의지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버텨주셨다는 것 그렇게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이기 때문에 더 저한테 마음에 와닿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던 20대 초반에 배우에서 저 그런 장동영 부분이 쌓이고 최대 지방 언론이었던 목표를 인수하시고 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돈으로 저 같았으면 그냥 그 돈으로 어떻게 잘 살는 것만 갔을 텐데 이제께서는 그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이 정치를 바꿔보자라고 이제 정치에 투신하신 점이 굉장히 역시 다르신 분이구나라고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지만 이게 재연의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런데 70년 식민당 그 총재 그 대선 후보 뽑을 때 대의원들 찾아가는 모습은 네. 이제 배우들이 이제 그런데 그것도 다른 부분에서도 있는데 감독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영화가 재현 부분이 꼭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영화상에 많은 김대중 대통령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은 얼굴들이 안 나와요. 뭐 얼굴이 안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좀 얼굴 안 나온 대신에 이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사실은 그 옆에 계셨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김대중 대통령이 계속 버틸 수 있는 힘과 이런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서 그 부분들 혼자 대통령 후보로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건 아닌 거죠. 다른 분들의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의 노력이 사실은 자기중심 지역뿐만 아니라 시골에 가서 또 경상도나 충청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들을 좀 드러내주고 싶어서 그 재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재현 장면 이게 유심도 안 보면 다큐 한 장면 같이 살짝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 몰아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 두 번 봤는데 맨 마지막 그 내레이션이 그겁니다.
광주는 16년 만에 방문이었다가 아마 마지막 대사인데 여러분들도 마을동 찾으셨을 때 이제께서 그 눈을 막 흘리셨을 때 아마 공감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배우님 LA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약간 한 템포 딱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는 한 템포 쉬시고 16년 만에 방문이었다고 하시는데 그 전까지 되게 최대한 건조하게 하시려고 담백하게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다가 맨 마지막 대사에서 좀 약간 배우님도 좀 울컥하신 게 혹시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마지막 그 마음을 동교적으로 찾으셨을 때는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나레이터로서의 기능이라는 것은 본인이 괜히 먼저 그 감정 속에 들어가서 관객들을 뭐 불필요하게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다거나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담담하게 여러분들께 그냥 그 감독님의 언어를 운반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했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팔각번이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와 또 그 장면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그 어떤 부채감 같은 것들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광주 찾으실 때 관련해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은데 저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부터 계속 쭉 깔리는 음악이 이 저기 처음 올라갈 때도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기다리면서 다시 듣는데 너무 좋아서 음악 감독님께 혹시 특별히 주문하신 점이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다른 질문 얘기를 먼저 하고 지난 장면에 혹시 지난 장면에서 술을 주는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사실 노회찬 유세를 끝나고 그 노회찬 재단하고 마지막으로 술 먹으면서 저한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원래 인상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어디다 숨겨놨다가 본인의 인상이 엄청 커졌더라고요. 부른 건지 그래가지고 아니면 안에서 강한 건지 그래서 그걸 이제 쓰니까 뭔가 그 제한 장면에서 이 상대방 또는 선택했던 사람들의 뭔가 정성 이런 것들이 좀 전해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지금 먼저 드리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당연히 작곡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이드 음악이 있었어요. 편집 모든 가이드 음악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들려주면서 이런 느낌이다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다시 요구하는 거죠. 잘할 때까지 계속 다시 요구하는 거고 그게 좀 가능했던 이유는 그 음악했던 친구가 제 제자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으면 그만두겠죠. 그래서 다시 할래? 그러면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관계여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친구한테도 성찬이 기회가 주어지는 정말 좋은 제자를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성장의 기회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이 영화 보시면서 뭐 2시간 6분이거든요. 감독님께서 1700시간의 영상을 보셨어요. 1700을 24로 나누면 70.8가 71일 내내 연속으로 봐야지만 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는데 그 배우님께서 이거 보시면서 아 저런 대목 저런 장면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DJ께서 혹시 그런 장면 혹시 깜짝 놀랐던 장면 같은 거 있으신가요? 뭐 의외주의자로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꽃을 이렇게 심으면서 추첨을 그렇게 해줬다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배우님께서 재밌게 보셨던 장면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저한테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그랬던 것 같아요. 수감 중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편지를 쓰시잖아요. 우리 이호 여사님과 정말 굉장히 지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 사랑의 연서이기도 하면서 한 인간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그 두려움이 정말 솔직하게 다 드러나 있는 글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걱정하는 한 시식인의 입장이기도 한 그 편지들이 정말 저는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맨드라미 꽃 한 송이가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이재익께서는 꽃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실제로도 대통령 하실 때도 계속 꽃에 물 주는 거기서 기쁨을 굉장히 느꼈다고 자서전이나 다른 표정 같은 거 보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전에서 잘 담아내신 것 같고요. 감독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이런 거 정말 몰랐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시는 장면이 좀 되게, 저도 담배를 피거든요. 담배를 이렇게 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항해석을 이미 하고 여기로 가능하기 전인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편지 얘기하셨지만 이 편지 내용도 좋지만 엄청 가지런히 쓰시잖아요. 엄청 정말 작은 글씨로 하나하나 뚫어지지 않게 쓰는 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미국에서 777일간의 망명생활을 좀 더 돌아오실 때, 좀 더 3년 전에 돌아오실 때 필리핀의 어떤 의원은 이제 피살당한 게 있으니까 이재익께서 미국 정치인들이랑 다른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의 정치 스릴러로 찍어도 너무나 재밌게 잘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사장이라는 것이 역시 신유 출신이라 다르십니다. 네, 가수가 있어요. 피터 폴 앤 메리라고 500 마일즈라고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를 불렀던 거기 여가수가 같이 와요. 그때부터 문화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감독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지금까지 최근 전작이 녹색당 제주도지사 선거운동 과정을 담은 춤추는 선거였어요. 여기다 노회찬 정치 얘기를 다룬 노회찬 6.4.11, 그리고 또 김해 김대중, 이렇게 보면은 의도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치 다큐멘터리를 슬픈 연속으로 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으로 시작한 것 같고, 제가 처음 청춘선거라는 영화가 제주도 도지사 선거에 나간 녹색당 후보에 대한 다큐멘터리였는데, 그걸 찍으려고 찍었던 게 아니라 제가 알던 분이 그냥 평범한 이주민이었는데 제가 4년 정도 알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갑자기 도지사 후보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찍게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노회찬도 사실은 필리핀에서 잘하는 우연히 찍게 된 거고, 김대중 대통령도 우연히 우연이라고 해도 앞에 두 개를 찍었으니까 뭔가 기대를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찍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성향상으로 보면은 꼭 이 영화에 적합한지 잘 모르겠어요. 감독님 87학번이신데 당시에 87년 선거가 굉장히 우울해지셨다고 계속 말씀하셔서 아마 지금 그 얘기가 연장선상이 아닌가, 내가 꼭 맞는 감독이었나라는 게 아마 들리지 않았을까, 진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혹시 그 감독님이나 배우님께 질문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여기 왼손 들고 계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님,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 이호 여사께서 쓰셨던 옥중 서신을 열심히 읽고 있는 중인데, 읽고 있던 보던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컨텍스트가 입혀지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오늘 영화 좋았습니다. 제 질문은 감독님께 하나, 그리고 배우님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은 이제 DJ께서 1980년 4월에 한신대 강연하신 장면이 나오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이후부터 굉장히 청년과 DJ와의 무슨 관계 혹은 이제 연관성이 더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자료를 편집하시면서 어떻게 의도하신 게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은 원래 자료가 또 그렇게 나가셨던 건지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DJ께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DJ께 청년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를 조금 질문 드리고 싶고 배우님께는 이제 오늘 보셨지만은 물론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물론 내레이션 하는 것도 내가 감독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거다라고는 하지만 배우님께서도 참여를 결정하셨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동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80년 한신대 강연 말씀하신 그 당시 이제 DJ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면서 공간이 이제 열렸는데 그 공간은 굉장히 좀 딜레마가 많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영화에 나오시는 박정희 대통령 따르는 또 거기서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정당 안에 들어가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그 정당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당의 바깥에서 그런 어떤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행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또 빌미를 잡힐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딜레마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행동들을 계속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장면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선택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되 저는 그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뉘앙스를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선택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쩌면 조금 죄책감 같은 걸 느꼈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경험들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그리고 사실 87년에 그 광주에 가는 장면이 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실은 어떤 자기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맥락에서 저는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제가 이 작품 나레이션을 처음 제안받았던 건 그 영화 싱글 인 서울이라고 있습니다. 이동욱 씨, 임수정 씨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데요. 지금 VOD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개봉해서 이제 무대 인사를 같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명필은 우리 신재명 대표님께서 잠깐 이제 인사하고 사이에 휴게실에 앉아 있는데 이 영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혹시 현성 씨가 그 나레이션을
할 마음이 이 정도에서 제가 할게요. 그랬어요. 그 문장이 다 끝나기 전에. 저는 이제 제가 직업이 배우입니다만,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작품만 골라서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배우는 아닙니다. 다행히 하기 싫은 작품은 안 할 수는 있는 정도의 배우죠. 그런데 배우로서 산다는 것은 이제 연기를 제가 해서 뭐 작품이 뭐 다행히 흥행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평도 좋으시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만, 그거 이외에 제가 보고 싶은 작품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세상에 나오는데 제가 직업 배우로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아주 큰 기쁨이고 재미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그냥 덥석하게 가겠습니다. 네. 시그널 서울에서 편집장 맡으시는 영화가 정말 좋습니다. 많이 기대해 계신데 추천드리고요. 또 다음 질문 저번에 아까 먼저 드셨어요. 다음에 볼게요. 안경 쓰시고 목도를 입으시고 안경 쓰시는 남성분이 가벼운 질문 하나, 다음 질문 하나 보시네요. 가벼운 질문을 끝날 때 보니까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궁금한 게 언제지? 어떤 내용의 일이다? 라는 게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끝나고 제가 이 영화를 나누고 어떤 단어로 나올까를 생각해보니까 희망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단어가 좀 제가 되게 목말라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고 저기 민주주의의 길이라는 글이 써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황을 써야 되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좀 드려줄 수 있는지. 어떤 게 말씀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에 답을 잘 못해요. 어쨌든 둘 다 사실 대답이 어려워서 이 편이 어떤 내용이 될지는 언제 만들어질지는 제작사분들이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보면서 제일 놀랐던 건 굉장히 고난의 순간과 굉장히 악독하게 대했잖아요, 상대방에서. 근데 오남을 잃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을 복수해줘야지, 보복해줘야지 이러기 시작했으면 그게 아무리 맞을지라도 어느 순간은 그분 자체가 변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이 너무 크면. 그래서 이번에 되게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정을 잃지 않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길게 버티시다가 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지려면 제가 사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냥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해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키워드 중 하나는 열망 같아요. 열망. DJ께서 그 고목한 군부 독재 시절에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출연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영화를 보셔서 알겠지만 감동스럽게 다가오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문하실 분들 앞에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일단 제 질문하기 전에 제가
제주도 도지사 선거 아까 녹색당 후보 나오셨다 할 때 제주도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주도 도지사 선거가 몹시 가슴 아프고 아수라장으로 돼서 저도 많이 울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당시 필름 그 다큐멘터리를 보지는 못했는데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때 고생하셨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기록을 남겨주신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제목을 누가 지었는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제목이 되었는지 이게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영화이기 때문에 대통령 김대중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 제목이 길 위의 김대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계속 왜 길 위에지라고 생각하다가 아까 보니까 위에 이제 그 카피가 있어가지고 의도는 조금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목을 저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배우님께 또 질문 하나를 한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아까 뭐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앞에 잠깐 빠뜨리고 있는데 감독님한테 제가 눈에 들어왔던 거는 술하고 옥중에서 겨울 잠바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사람들 이렇게 호남산 내려가는 도중에서 계속 손을 흔들고 있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보지 않고 사람들을 봤거든요. 저 사람들을 저 열망과 저 기뻐하고 막 반겨하는 그 열기를 보면서 한 인간이 어떤 굉장한 감정의 변화와 변곡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식 하실 때 IMF에서 울면서 취임식 하셨잖아요. 나중에 2편이 혹시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것도 같이 좀 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길 위에 김대중 제작사에서 거기 영화에 나오거든요. 나는 길 위에 있었다. 그거를 보고 제작사의 어떤 직원분이 제목을 저렇게 하면 어떤가 그래서 포상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대 출신이라서 맞춰보기 되게 약해요. 그래서 길 위에 김대중 괜찮네. 틀린지도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또 굉장히 또 의입을 하더라고요. 점점 길 위에는 김대중을 한 사람 얘기하지만 길 위에는 여러 사람 같이 그러니까 자꾸 막 눈덩이처럼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되게 어울리는 제목이었던 것 같았고 그다음에 또 질문이 정치인이 자기 혼자 성장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연출은. 얼마 전에 최승호 PD님이라고 MBC에 PD를 하시다가 지금 뉴스타파 하시는 감독님과 지부를 했는데 당시 얘기가 나왔어요. 87년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런 공간이 열리면서 방송 민주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송이 그전까지 해오던 방식에 대한 뭔가 반성 그러면서 사실은 원래 방송국에서 그렇게 찍지 않거든요. 여러 방송국 찍은 건데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선에 갔다 이 정도 찍고 나는데 엄청 열심히 찍었더라고요. 방송국 카메라맨들이. 그러니까 그때 그 민주화 열기와 시대 정신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맨들도 단지 김대중 대통령을 찍는 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보러 나온 사람들을 그렇게 열심히 찍었던 것 같고 또 마침 되게 우연히도 열차 안에서 바깥을 보니까 이제 카메라 앵글에 되게 우연히도 그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사실은 저도 촬영을 많이 하는데 나중에 바깥에서 찍고 못 찍거든요. 다 뒷모습만 보게 되고
이게 히든데 그런 우연들이 겹쳐져서 굉장히 그 시대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왔던 것 같고 그 화면을 보면서 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저도 되게 직관적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 말씀하신 동안에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그렇게 젊으셨을 때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었던 양반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뭐, 부자일 수 있지만, 본인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실함으로 이제 젊은 날에 크게 돈도 벌어봤던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필요에 의해서 뜻을 품고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궤적이 많이 있으시지만, 정치적인 것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한 인간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세속적인 어떤 성취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까지 본인의 그 개인적인 삶의 기쁨 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많은 국민들을 위한 길을 선택하셨던 분,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거 잠깐 드렸지만 정말 하기 싫은 작품은 아니신 분, 하고 싶은 작품의 영역에 계신 분, 그리고 지금 영화가 뭐 여러분들 한국 영화 지금 어떤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뭐 좋은 영화는 굉장히 잘 되고 또 안 되는 영화는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돌아가신 지가 이제 꽤 되셨고 지금 이 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꾸준히 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지지로 이 영화가 상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직업 배우기 때문에 이 GV, 영화 끝나고 GV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별로 재미없는 거 제가 잘 알아요. 네, 그리고 뭐 제가 무슨 정우성도 아니고 박찬호 감독님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도 이렇게 많은 관객 여러분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지금 이 시간을 즐겨주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게 그 김대중 선생의 힘 아닐까요? 정우성 아니시고 박찬호 아니시고 저도 이동진은 아니고 아까 그 제목 기류의 김대중은 그 미국에서 기류의 김대중 난 어디든 들으면 달려갔다는 대목에서 나온 거고, 너무 이제 이분이 DJ가 훌륭하신 담배 많이 따다 담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담배 피우는 거 못 보셨죠? 미국에서 돌아오시면서 담배 끊고 들어오셨어요. 실제로. 네. 굉장히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운 분이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 한 분의 질문을 더 받고 저 뒤에 오자. 일단 좋은 영화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현대사 관련된 영화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시점쯤에 많이 오픈되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 같은 경우에도 되게 국민적인 각광을 받으면서 연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픈되는 개봉되는 시기가 좀 관련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사료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하고 수집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아마 감독님도 지인들 중에 감독님도 계시면 정치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사료를 수집해야 할 텐데 서로 어떻게 것들을 공유하시는 자리가 뭐 따로 술자리를 잘 가시다가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시점은 김대중 대통령 100년에 맞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인 상황하고 관련 지어서 개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런 것 같고 안 그래도 자료 보고 얘기했는데 1700시간을 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저 나이가 들어서 다 그 1700시간은 편집하는 친구가 젊은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1700시간을 갖고 저는 그 친구가 이거를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같이 얘기해보죠. 이러면 그거 갖고 얘기했던 것 같고 저는 대신에 놀았던 건 아니에요. 저는 책을 또 저 친구는 책 읽는 걸 싫어하니까 저는 책을 읽고 그 젊은 편집 친구는 영상을 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고 그 센터에서 자료를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번에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센터에서 갖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뭔가 아카이빙이 잘 된 곳과 선을 잡고 일을 하는 게 되게 좋은 시합일 수 있는 거죠. 다큐멘터리 옛날 화면들 갖고 할 때는 그게 아니면 이제 사실은 자료화면을 모아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뭔가 그런 좀 작업을 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모아두고 뭔가 그런 데서 그런 작업들을 또 격려하는 또는 같이 해보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특징은 젊은 친구들을 잘 활용하시는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더 얘기하고 싶지만 후반 다음 영화 상영 시간 비교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우님부터 마지막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인상적인 잊을 수 없는 이 GV는 뭐였냐면요. 제가 한 15, 16년쯤 됐을 거예요. 마법사라는 영화였는데 부산에서 제가 다른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듀서가 부탁을 해서 갔어요. 그 관객분들한테 기념품을 추첨을 해서 좀 나눠주라고 한 15개를 줬는데 갔더니 11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 개씩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거를 추첨을 했죠. 그리고 그분들을 다 모시고 제가 그 서면 CGV였거든요. 다 모시고 그 부산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를 마셨어요.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한 서너 시간 동안 계속 그 영화 얘기하면서 술 마셨는데 그때 11분이었고요. 지금 아까 잠깐 보니까 한 120, 30분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오늘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정말 잊을 수 없는 또 한 번의 재미가 저한테 생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영화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런 마음이 결국은 또 다른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아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장혜성 배우님이 이걸 맡아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100주년 즈음에서 막 정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되게 흔쾌히 해주셨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만나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표현이 못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겠지만 DJ께서는 어떤 용서의 정신, 화해의 정신 이런 거를 적극 실천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 DJ 정신이 좀 우리 사회에 많이 좀 이 영화를 계기로 해서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일요일날 낮 시간 굉장히 귀중한 시간에 참석해 주시고 지금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